농업유전학 제3장 공부하겠습니다. 멘델의 법칙입니다. 3장은 그동안 기출 시험 중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는데 대체로 똑같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유전학에서 멘델의 법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순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순계는 그동안 한 5문제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순계의 유전자형은 그랬습니다. 순계라는 거는 밑에 잠깐 해설을 읽어보면은 순계란 유전자형이 동형접합체인 예를 들어 라지 A끼리 모인 것, 스몰 A끼리 모인 것, 똑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만약에 A로 되어 있다면 이거는 이형접합체입니다. 이형접합체가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잡종이 됩니다. 잡종. 그러니까 순계가 아니고 순계의 반대말은 잡종이고 이형의 반대말은 동형이 되죠. 그래서 AA 형태, 라지와 스몰이 합친 것은 이형 잡종이고 같은 라지끼리 혹은 같은 스몰끼리 모인 것은 순계 또는 동형 접합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같은 AA끼리 모였습니다. 이거는 순계가 맞죠. 여기 CC끼리도 열성, 그러니까 동형접합체가 맞습니다. CC. 근데 B를 보면은 앞에 거는 라지고 뒤에 건 스몰입니다. 이거는 우성과 열성이 합쳐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잡종이 되는 겁니다. 잡종이 되기 때문에 순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계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거를 보면은 AA 동형접합체 맞습니다. BB 맞습니다. 이 A와 B는 둘 다 열성으로 동형접합체입니다. CC 같이 라지 C입니다. 이거는 우성으로 해서 동형접합체입니다. 그래서 순계는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3번은 뭐가 문제냐? B와 C가 이형접합체죠. 4번은 A, B, C 모두 다 이형접합체이기 때문에 잡종이라고 할 수 있죠. 이형접합체. 그래서 순계가 될 수 없습니다. 다 같은 문제고요. 마지막 여기 11번 문제를 보면은 모든 유전자에 대하여 우성이면서 동형접합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으로서 순계는 이런 같은 말입니다. 우성으로서 순계는. 그럼 여기 1번에 보면은 이건 순계인 것은 맞죠. 다 순계인데 문제는 우성이 아니고 열성이라는 거죠. 스몰 a니까. 그다음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같고 A 같고 B 같고 C 같습니다. 그리고 다 라지입니다. 그러면은 우성이 맞죠. 답은 2번이 되죠. 그러면 3번은 왜 아닐까요? A와 C는 맞는데 이 B가 문제네요. B가 열성이네요. 4번은 B와 C가 동형이 아니고 이형이죠. 잡종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우성과 동형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에 가서 우성 대립 유전자와 열성 대립 유전자의 차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번 보면은 우성 대립 유전자는 우성 동형 접합일 때만 표현형으로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성 라지잖아요. 라지인데 우성 동형일 때는 예를 들어 AA일 때만 표현형으로 A가 나타난다. 우성이 나타난다. 이 얘기인데 이때 만약에 만이 아니고 우성 동형접합일 때 표현형으로 나타난다 하면은 맞습니다. 근데 만 때문에 틀렸습니다. 예를 들어 A 라지 A 스몰 a일 때도 표현형은 외부로 나타나는 것은 라지 A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이 1번 문제는 만자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우성 대립 유전자는
E형 접합될 때만 표현형으로 나타난다. E형 접합일 때는 바로 이 경우죠. 만자 때문에 또 이거 틀렸습니다. 왜? 이것도 해당되기 때문에. 3번 열성 대립 유전자는 열성 동형 접합일 때만 표현형으로 나타난다. 이거를 볼게요. 예를 들어 우성끼리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성과 열성이 같이 모였습니다. 이게 이형 접합체죠. 열성일 때만 모였습니다. 이 세 가지밖에 없죠. 자, 이 경우에는 우성이 나타나고 열성이 나타납니다. 라지가 없으니까 열성끼리만 모였으니까. 그래서 3번 열성 동형 접합일 때만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게 맞죠. 그래서 3번이 답이죠. 4번 보면은 열성 대립 유전자는 이형 접합일 때만 표현형으로 나타나는데 이형 접합이 이거잖아요. 이거일 때만 나타난다. 그러면 틀렸죠. 이거일 때는 오히려 우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다음 문제를 다른 해는 문제들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 참고로 정답 해설 읽어보면은 상동 염색체에서 같은 형질을 지배하는 두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데 까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염색체가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쌍을 여기가 합쳐지는 부분이 동원체라고 그랬죠. 동원체 부착되는 부위 동원체 이 유전자는 서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입니다.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사람의 몸에는 이게 24개가 있죠. 한 쌍이 24쌍이 있죠. 한 쌍이 있고 두 쌍이 있고 세 쌍이 있고 24쌍이 있는데 이게 감수 분열할 때 이게 떨어지죠. 떨어지고 그리고 각각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1번 자리에 유전자 이런 식으로 각각 같은 자리에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를 만약에 뭐 1번 자리에 A형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뭐 A형이 스몰이 있을 수도 있고 라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얘가 스몰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같은 자리에 있는 걸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또 다른 24개 유전자 중에 염색체 중에 다른 염색체도 또 있겠죠.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에서 24번까지 가니까 여기 따로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유전자와 여기에 있는 유전자는 서로 대립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비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우성 대립 유전자 A는 우성 동형 접합체와 이게 라지니까 우성이고 같은 A끼리니까 동형이죠. E형 접합체 E형은 라지와 스몰이 합쳐진 거죠. 모두 표현형으로 나타나지만 뭐냐면은 라지 A끼리 모인 거나 라지 A와 스몰끼리 모인 것은 모두 이 라지형 이게 우성인데 우성 형질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열성 대립 유전자는 스몰 A는 스몰 A일 때만 표현형으로 그러니까 스몰 A가 표현형으로 외부적으로 봤을 때 형질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18번도 같은 문제고요. 그 다음 밑에 4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유전자 자리에 있는 유전자이며 맞는 얘기고 비대립 유전자는 동일한 염색체의 서로 다른 유전자 자리 그러니까 같은 염색체가 똑같은 염색체가 있고 여기에 있는 거하고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같은 염색체 상에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이 자리가 여기 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자리이기 때문에 비대립 유전자라는 얘기입니다. 또는 서로 다른 염색체 그러니까 1번 염색체 있고 또 2번 염색체 있다면은 여기에 있다 만약에 여기에 있다면은 이것하고는 염색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2번 염색체니까 또 이 경우에도 비대립 유전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죠. 대립 유전자에 대한 체세포 EN의 유전자형을 바르게 쓴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이라 그랬으니까 알파벳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두 개. 여기 1번에 보면 한 개죠. 한 개 이렇게 되어 있죠. 콤마가 찍혔고 이건 아니죠. 대립이 될 수가 없죠. 자, 이것도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럼 3번을 볼까요? 3번은
같은 A끼리 두 개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립 유전자가 맞죠. 이거는 왜 아니냐? 이거는 비대립입니다. A가 B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이것도 달라요. 이것도 AB, AB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2번. 다음 유전자형 가운데 이형 접합체, 이형인 접합체는 어떤 것이냐? 이형은 라지와 스몰이 모인 거죠. 간단히 말해서. 자, 1번 보면은 RD. 이게 보면 헷갈리기 쉬운데, 이 RD와 RD는 같은 유전자입니다. 같이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지 스몰 같죠? 이게 한 개, 이게 한 개예요. 그래서 이거는 같다, 맞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동형이란 얘기죠. 이것도 CC끼리예요. CC끼리. 그러면은 이것도 동형이란 얘기고 WW 이것도 동형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2형이 아니죠. 1번 틀렸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보면은 W끼리 똑같죠. 동형이죠. 그다음 이것도 동형이고 그다음 이것도 또 한 개입니다. 한 개. RR 이것도 같은 거예요. 이것도 세 개 다 동형이죠. 그래서 2형이 아니고 그다음 동그라미 3번 보면은 PLW 이게 한 개예요. 이게 또 PLW 한 개예요. 이것만 놓고 보았을 때 앞에는 대문자고 뒤에는 소문자 라지 P 라지 스몰 P예요. 그럼 이건 2형이죠. 이건 2형이고 뒤에는 같고 같아요. 이렇게 같아요. 동형이에요. 그럼 2형이 하나 끼어 들어왔죠. 그럼 이게 답이란 얘기죠. 2형 접합체라는 얘기고 이거는 같아요. 또 CC도 같아요. 이렇게 같은 거예요. 이렇게가 아니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건 틀렸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2형 접합체. 똑같은 문제인데 다음 해에 똑같은 문제인데 또 나온 거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여기도 RD 같아요. CC 같아요. WW 같아요. 다 동형접합체죠. 이것도 WW 같아요. GG 같아요. RR 같아요. 이게 동형접합체고. 그 다음에 PLW 라지죠. PLW 라지 스몰 같죠. 이거는 두 개씩이에요. CC예요. 앞에 건 대문자, 뒤에 건 소문자죠. 그래서 이거는 2형이 되는 거죠. 2형. 그래서 답은 2형 접합체는 어떤 거냐 했으니까 3번이 되네요. 그럼 이거는 같은 라지끼리, 이거는 CC 모양 똑같죠. 동형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다른 문제도 풀어보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문제고, 여기 조금 색다른 문제, 같은 문제지만은 표현이 다르게 나온 문제예요.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이형 접합인 양성 잡종은 어느 것이냐. 양성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A만 모였으면 이거는 같은 하나의 A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성이에요. 단성인데 A, B, 만약에 B, A가 있고 A끼리가 있고 B끼리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양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C까지 있다. 이게 세 개가 있다. 그러면 삼성이 되는 거예요. 삼성. 4성, 5성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럼 두 개씩 A, B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니까 그 대신에 또 양성이면서 또 잡종을 요구했어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양성이면서 잡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A끼리 B끼리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양성은 맞아요. 왜? A가 있고 B가 있으니까. 근데 동형이죠. 이것도 동형이죠. 잡종이 아니란 얘기죠. 다른 말로 이형 접합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이게 아니고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요거는 2형이 맞아요. 그죠? 2형이 맞고 이거는 동형이죠. 한 개만 단성으로만 잡종 상태예요. 단성 잡종 상태예요. 이거는 한 개만 잡종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여기서 AA 다르죠. 이거 2형이죠. 잡종 맞죠? 요거는 동형이에요. 이거는 순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성 잡종이에요. 단성 잡종.
그 다음에 4번 이거 잡종이죠. 라지와 스몰. 이것도 라지와 스몰 잡종이죠. 그러면 한 개, 두 개 양성이죠. 그러니까 양성 잡종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어렵나요? 자, 그 다음에 4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우성일 때 다음 중 표현형이 다른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AA 나왔습니다. 먼저 A와 A는 앞에 우성이 있네요. 우성이 있고 열성이 있네요. 그러면 A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BB예요. 그럼 얘는 열성이죠. 스몰이니까. 완전 우성이 안 되네요. 얘는 CC니까 우성이 맞네요. 그죠? 그래서 B가 지금 문제가 되네요. 얘 때문에 문제가 되고 2번 가서 AA 우성 맞죠? 그 다음에 BB 이것도 표현형으로는 이 B가 라지가 나타나요. 얘는 B가 스몰 B가 들어있지만 얘는 표현형으로 나타나지 않죠. 얘도 C도 마찬가지로 대문자가 있어요. 그럼 얘는 다 라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라지의 표현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둘 다 라지가 들어있어요. B도 라지가 들어있어요. C도 라지가 들어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다 표현형이 라지형이 나타나는 거죠. 우성이 나타나는 거죠. 4번도 라지 있고 또 여기 라지 있고 라지 있어요. 그럼 세 가지가 다 표현형이 우성이 나타나요. 그러면 우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1번 요거 하나네요. 그죠? BB 때문에. 이건 열성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예요. 한 번 더 똑같은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까요? 똑같은 문제 하나 내려와서 2011년 문제 풀어봅시다. 같은 문제인데 이것도 똑같이 우성일 때 완전 우성일 때 표현형이 다른 경우죠. 다른 경우니까 요거 A가 들어가 있고 라지가 들어있어요. 여기도 라지가 들어있고 C도 라지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다 라지가 들어있고 여기도 라지 다 들어가 있어요. 얘도 라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라지인데 혼자 스몰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답은 열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4번이 열성이죠. 똑같은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됩니다. 이 문제가 해마다 나왔어요. 좀 대수롭지 않은 문제 같이 보여도 해마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39번, 43번 다 같은 문제고요. 조금 이제 또 다른 문제 49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완전 우성인 형질에서 이번에는 열성 대립 유전자의 표현형이 나타나게 되는 것은 지금 위의 문제 우리가 위에서 그동안 봤던 문제 있죠. 표현형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했을 때 완전 우성인 이거는 결국 열성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열성이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표현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같은 문제예요. 자, 열성 대립 유전자의 표현형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거냐? 얘는 라지 얘도 라지 얘도 라지 들어가 있죠. 뒤에 뭐 스몰은 들어가 있든 말든 어쨌든 우성이 표현이 우성으로 나타나니까 열성은 숨어버리니까 얘는 라지 스몰이네. 그럼 열성이 나타나는 거는 4번이 되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도 7번도 같은 문제고 44번 가보겠습니다.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 까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립 유전자는 DNA가 두 가닥이 있기 때문이다. DNA를 보면은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뭐 AUGC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 오탄당이 연결되어 있고 뒤에 인산이 연결되어 있고 양쪽 모형이 이렇게 가운데 쪽에서 이렇게 보면 양쪽이 똑같아요. 근데 이 대립 유전자라는 거는 DNA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잘 기억하세요. DNA하고 관계 없는 거고 대립 유전자는 염색체와 관계 있어요. 염색체와. 아까 얘기했죠.
염색체가 한 개 있고 두 개 이렇게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동원체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유전자, 여기에 유전자, 이게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랬죠. 이거는 대립 유전자라는 개념은 염색체상의 얘기예요. DNA하고 관계가 없어요. 또 유전자 연관 때문이다, 염색체 교차 때문이다, 이거 다 상관없는 얘기예요. 상관없는 얘기고, 대립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 서로 똑같은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유전자가 한 개, 두 개 있죠. 한 쌍을 이루죠. 요거 하나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게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게놈. 생명체가 최소한 염색체 중에 한 쌍을 이루는 염색체 중에 한 개는 적어도 있어야, 한쪽 거는 있어야, 게놈은 있어야 생명체가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 몸에 어떤 단백질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게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밑에 문제는 똑같은 문제고요. 20번 문제. 요거는 이제 보면은 대립, 조금 표현이 다르죠. 대립 형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렇게 있어요. 대립 형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형질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그 생물체의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특성. 키가 크다, 작다, 이것이 외부로 나타나는 것을 형질. 자, 형질이 나타나는 건, 대립이 나타나는 것은 아까 위에서 봤듯이 상동 염색체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 맞죠, 그죠? 염색체가 서로 상동을 이루고 있고, 이건 라지 A, 예를 들어 스몰 A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 라지형이 나타난다 그랬죠. 상동 염색체 때문에 이 대립된 형질이 둘 중에 우성이 나타난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대립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이 대립 유전자끼리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NA가 두 가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DNA하고는 대립 형질하고는 대립 유전자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1, 2가 맞다. 1, 2 두 개가 다 맞는 거예요. 요거는 헷갈리기 쉬운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형적 합체, 라지 스몰 a죠. 이형적 합체가 배우자를 형성할 때, 우성 대립 유전자와 열성 대립 유전자가 분리하고, 이 A와 A가 서로 분리해요. 서로 분리해서 각자 활동한다는 얘기죠. 분리하고 그들이 무작위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AA라는 대립 유전자가 있을 때 얘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생식이 이루어지면은 이 두 개가 붙어 있다가 떨어지죠. 떨어져 나가 가지고 이렇게 각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은 이게 엄마에게서 한 개가 오고 아빠에게서 한 개가 옵니다. 아빠에게서 또 한 개가 이게 옵니다. 뭐 이게 올지 둘 중에 하나가 옵니다. 그래서 이 올 때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 게놈이죠. 이 게놈과 이 게놈이 왔을 때 무작위적으로 만드는데, 이놈이 올지, 아버지가 만약에 염색체가 있을 때 여기는 A가 있고 여기는 스몰 A가 있을 수 있어요. 대립의 유전자에. 여기에 스몰 A가 있고 여기에 라지 A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라지일 수도 있고 둘 다 스몰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죠. 그래서 이게 무작위적으로 결혼하면 해처모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고 그들이 무작위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우성 형질과 열성 형질이 A 라지와 스몰이 서로 분리해서 나타난다. 여기서 계속 분리한단 말 계속 나오죠. 분리한단 말은 나오면은 멘델의 1법칙이에요. 멘델의 1법칙. 뭐 순수법칙 이런 말 자체가 없어요. 멘델의 2법칙은 독립의 법칙이에요. 분리한단 말이 계속 나오면은 멘델의 1법칙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밑에 문제 다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고 밑에 더 내려가서 1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델의 무슨 법칙은 배우자를 형성할 때 대립 유전자가 분리한다는 것이다. 분리하면 뭐죠? 멘델의 1법칙이에요. 멘델의 1법칙. 멘델의 1법칙. 그리고 밑에 문제도 보면은 멘델의 1법칙은 분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딱 나와야죠. 독립의 법칙은 뒤에 나오겠지만 멘델의 2법칙이다.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 문제가 전체가 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해 문제로 보면 됩니다. 여기 8번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멘델의 1법칙에 대한 설명이 바른 것은 자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을 복습하는 개념으로 읽어보면 됩니다. 자, 이형 접합체에서 우성 대립 유전자를 가진 배우자와 열성 대립 유전자를 가진 배우자가 3대1로 형성된다. 예를 들어 A와 A 이게 스몰 A가 있는데 이게 딱 갈라지면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면은 각자 1대1로 역할을 해요. 3대1로 역할을 할 이유가 없죠. 이건 뭐 뚱딴지 같은 얘기죠. 갑자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이형 접합체 라지 A에서 우성 대립 유전자를 가진 배우자와 열성 대립 유전자를 가진 배우자가 1대1로 형성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이형 접합체로부터 분리하는 유전자형은 AA와 AA 두 종류다. 이게 맞아요? 아니죠. A가 나올 수도 있죠. A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형은 이 AA, 라지 A끼리, 스몰 A끼리, 그 다음에 이형 접합체끼리 이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유전자형은. 그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A와 A를 가진 사람이 A와 A를 항상 유전에서는 여자가 먼저 나오고 남자는 뒤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배우자형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배우자형은 A와 A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분리가 되니까 각자 또 여기도 A와 A가 있어요. 결혼을 하면은 이게 해체 모여하면 A와 A가 먼저 만나죠. 이렇게. 그 다음 얘는 또 뒤에 A, 라지 A와 스몰 A끼리 만나요. 그 다음 이거가 이게 또 만나면은 또 라지 A, 스몰 A가 되죠. 그 다음 스몰끼리 만나면 A, A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한 개, 두 개, 한 개, 1대 2대 1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유전자형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형 접합체 AA로부터 분리되는 표현형은 세 종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표현형은 뭐가 중요하면은 우성이 나타난다는 게 우성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표현된다. 열성은 표현되지 않는다예요. 언제 열성이 표현되냐? 열성끼리만 있을 때 표현된다는 거예요. 표현형은 이렇게가 한 종류예요. 이건 결국 앞에 게 라지가 있는 게 한 종류예요. 얘는 열성으로만 있죠. 또 한 종류 나타나겠죠. 그래서 결국은 세 종류가 아니라 두 종류예요. 두 종류. 그죠? 두 종류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밑에 이하 문제들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 똑같다는 건 뭐예요? 해마다 나왔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안 풀어보고 넘어가도 괜찮다 이 뜻이 아니고. 자, 멘델의 1법칙은 요건 이제 또 좀 말이 조금 또 다른 거예요. 여기서 우성과 열성이 1대1로 분리한다. 여기서 이제 표현형이 우성과 열성이 1대1로 분리한다. 이게 맞을까요? 표현형은 보면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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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성이 두 개고 열성이 한 개로 나타나죠.
1대1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보면은 A가 두 개 나타났죠, 아까. 그죠? 그러면 1, 2, 1이라 그랬죠, 아까. 그러면 이것도 우성, 열성이죠. 그러면은 뭉치면 3개, 1개가 되는 거죠. 다음 거. F1 이형접합체의 F2 표현형은 우성과 열성이 3대1로 분리한다. 이게 맞는 거죠. 1개, 2개, 3개. 이게 다 우성이고 열성은 하나만 나타나죠. 이게 어디서 왔는지는 조금 전에 했으니까 알고. 자, 여기서 그 다음에는 앞에서는 표현형을 했고 여기서는 유전자형은 우성과 열성이 1대1로 분리한다. 유전자형은 보면은 1개, 2가지, 3가지예요. 이거는 1대 2대 1로 나타나죠. 이건 아니고 우성과 열성이 유전자형은 사실상 유전자형은 우성과 열성 이런 말이 좀 잘못된 말이에요. 그냥 이런 완전히 유전자형은 우성 동형, 그 다음에 잡종형, 이형 접합체, 그 다음에 열성 동형 접합체 이렇게 1대 2대 1로 나타난다. 유전자형이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이게 뭐 우성과 열성이 3대 1이다. 이거는 뭐냐? 표현형에서의 얘기예요. 표현형에서. 유전자형은 아니다는 얘기죠. 41번. 멘델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했습니다. 제1법칙은 대립 유전자가 분리하지 않고, 이게 좀 이상하네. 함께 행동한다? 아니죠. 분리한다는 얘기였죠. 그죠? 제2법칙은 연관된 대립 유전자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연관된 대립 유전자는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거는 1법칙이죠. 1법칙의 얘기고 2법칙은 아닙니다. 연관된 대립 유전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 1법칙은 우성의 법칙이 아니고 분리의 법칙이다. 그 다음에 2법칙은 독립의 법칙이다. 이게 맞는 거죠. 자, 밑에 같은 문제고요. 조금 표현이 다른 게 또 있네요. 멘델의 법칙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멘델의 1법칙은 분리의 법칙이다. 아, 맞네. 바로 맞네. 1법칙은 우성의 법칙이란 말 자체가 없어. 말 자체가 없고 그 다음 문제 보면은 멘델의 2법칙은 대립 유전자가 분리한다는 것은 1법칙이다. 멘델의 2법칙이 연관 유전자가 분리한다. 1법칙이죠. 1법칙. 다 1법칙 얘기입니다. 분리한다는 거. 자, 다음 문제. 멘델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법칙은 대립 유전자가 분리하지 않고 함께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게 잘못됐죠. 분리하고죠. 그죠? 함께 행동하지 않죠. 2법칙은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들이, 그렇죠. 연관이 아니고 서로 다른 유전자, 비대립 유전자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각자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거는 제2법칙 맞고요. 1법칙은 분리법칙 맞고 2법칙은 독립법칙 맞아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멘델의 법칙 나온 거는 해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44번. 완두의 황색은 녹색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그러니까 황색이 라지고 녹색이 스몰, 열성이라는 얘기죠. 자, 이들을 교배한 잡종 2세에서 황색 유전자의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교배를 이정해서 교배하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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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 a 길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자, 황색 유전자의 비율은 황색은 라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개, 라지만 세봅시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죠. 네 개. 열성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똑같이 네 개네. 그럼 뭐예요? 똑같이 1대1 절반씩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50%란 얘기예요. 황색은 A가 황색이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가 A를 임의로 황색이라고 놨으니까 그러니까 황색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유전자형이. 그 다음에 여기도 열성은 녹색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똑같이 반반이에요. 50%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 참 뭐가 무슨 말 뜻을 이해를 못해서 틀릴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같은 문제예요. 꽃은 붉은색은 흰색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게 라지고 이게 스몰이다. 이 뜻이에요. 이들을 교배한 2세대는 똑같이 50%예요. 똑같이 50%. 그 다음 문제도 보면은 뭐, 콩은 검정색은 흰색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 흰색 유전자의 비율은 열성이죠. 이거는 그죠? 똑같이 우성도 50, 열성도 50이에요. 똑같이. 같은 문제예요. 같은 문제인데 표현을 자꾸 이렇게 바꿔가지고 헷갈리우스하게 만드는 거예요. 11번 콩알의 흑색은 백색에 대해서 흑색이 우성이라는 얘기죠. 뭐 단순 우성이든 먼 우성이든 이들을 교배한 잡종세대에서 백색 유전자의 비율은 마찬가지로 50%예요.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조금 여기는 F1 잡종 1세대 F1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좀 헷갈리기 쉬운데 1세대가 됐든 2세대가 됐든 유전자의 비율은 똑같이 50이에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표현형으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은 해설이 하나 있어요. 이것만 읽어보겠습니다. 흑색 유전자를 라지라고 하고 백색을 스몰이라고 할 때 잡종 1세대의 유전자는 BB가 되죠. 잡종이니까 BB가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절반은 우성이고 절반은 열성이란 얘기예요. 그럼 50대 50이란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33번 멘델 집단 내의 특정 형제에 대한 열성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0.4일 때 열성이 0.4란 얘기죠. 그럼 우성은 얼마냐? 1-0.4 하면은 0.6이죠. 그러니까 우성 아니면 열성이에요. 우성 아니면 열성이에요. 뭐 중성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은 1에서 0.4 빼면은 0.6이다. 그냥 딱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해 버리면 돼요. 이런 문제는. 다음 문제 42번을 보겠습니다. 키가 큰 완두, 큰 놈이 있고 키가 작은 완두를 교배해서 F2를 전개했더니 자식을 길렀더니 노란색 완두가 노란색이 293 노란색이 녹색이 108개 나왔어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이 문제가 웃기는 게 자, 했더니까지만 잘라서 봅시다. 질문은 노란색이 하고 녹색이 문제예요. 근데 앞에 키 큰 거하고 작은 거는 아무 여기서 문제에서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냥 안 써도 되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려고 쓴 거예요. 학생들을. 그러면 밑에 문항 F1은 노란색이고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체이다. 동형접합체가 되려면은 이게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죠? F1이 노란색인 거는 맞아요. 근데 자식을 낳았는데 노란색도 나오고 녹색도 나왔어요. 그럼 부모가 이형이란 뜻이에요. 이형. 그러니까 나왔지. 동형이면은 다 노란색만 나오거나 다 녹색만 나오거나 이렇게 나왔어야지. 그 다음에 F1은 녹색이고 유전자형은 동형접합체이다. 이 동형은 아니라 그랬죠. 녹색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란색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형이라는 거는 노란색이 지금 더 많다는 건 이게 우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우성이라는 뜻이니까 녹색은 아니에요. 4번에서 녹색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죠? 그러면은 노란색이 더 많죠. 부모가 자식이 노란색이 더 많죠. 그럼 부모가 역시 노란색이 우성이란 얘기예요.
F는 노란색이고 유전자형은 부모는 이형적 합체다. 이게 맞는 거죠. F2를 전개했더니 자식을 낳았더니 이 뜻이에요. F1은 F2에 대한 부모죠. F는 영어로 하면 filial, 자식의, 자녀의 이 뜻이에요. 후손의 이 뜻이에요. 그게 약자예요. 자, 밑에 42번도 같은 문제고요. 밑에 문제 내려가겠습니다. 단성 잡종의 유전자형은 어떤 거냐? 단성이면서 잡종인 걸 찾는 거예요. 단성이면서. 자, 1번. 요게 잡종이죠. 라지와 스몰이니까 이형적 합체. 잡종 맞네. 이거는 순계죠. 동형적 합체. 그럼 한 개가 잡종이네. 단성 잡종이네. 그럼 1번이 답이네, 바로. 이거는 왜 답이 아닙니까? 이거 이형 잡종, 이것도 잡종. 근데 이거는 동형. 이거는 양성 잡종이죠. 양성. 두 개니까. 얘는 똑같고 똑같아요. 다 동형이에요. 순계예요. 이거는 잡종이 아니에요. 그죠? 잡종 자체가 아니고, 그 다음에 얘도 순계예요. 그죠? 세 개 다 똑같으니까 순계면서 열성이죠. 그죠? 열성이 형질이 나타나는 스타일이죠. 그 다음 문제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박살나고 그래서 갑자기 당황스러웠습니다. 22번 문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성 잡종 라지 A, 스몰 a 잡종이 한 개죠. 자식이 했을 때 F2의 표현형과 유전형은 각각 몇 종류인가? 자, 이거는 아까 했던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AA를 자식을 합니다. 그러면은 AA 나오고 A 나오고 또 AA 나오고 AA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알죠? 한 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F2예요. F2. 그러면은 표현형은 여기서 표현형은 이게 우성이 나타나는 거죠. 세 개, 그죠? 표현형은 한 종류, 요 같은 종류예요. 다 우성이 나타나는 종류. 요거는 열성형이 나타나는 종류죠. 그럼 표현형은 두 종류가 나타나요, 그죠? 표현형은 두 종류가 나타난다는 얘기고, 유전자는 이렇게 한 종류가 있고, 이렇게 한 종류가 있고, 이렇게 한 종류 있어요. 유전자형은 세 종류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답이 표현형이 두 개인 거, 요거 아니면 요거네요, 그죠? 유전자가 세 종류인 거, 이거는 두 종류가 아니고 3종이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아이고. 밑에 문제도 같은 문제고요. 밑에도 같은 문제고, 다 같은 문제입니다. 다 같은 문제고, 이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똑같은 문제인데 단순적에서 배우자는 몇 개고 유전자형은 몇 개고 표현형은 몇 개냐. 우리가 아까 앞에서 표현형 2개, 유전자형 3개라 그랬죠. 그죠? 표현형 2개, 유전자형
세 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표현형이 두 개인 거, 요거네요, 그죠? 표현형이 유전자형은 세 개예요. 세 개네요. 일단 1번이 가능성이 있네, 그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알면 안 되고, 배우자형은 뭐냐? 배우자형은 부모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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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곱한다 그랬죠. 배우자는 엄마한테서 여기 있고 이렇게 있고 A 또 A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라지형이 있고 스몰형이 있어요. 여기도 라지형이 스몰형. 결국 라지형 하나, 스몰형 하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배우자형도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배우자형. 이거를 원래는 계산하는 공식이 또 있어요. 공식이 있는데 그건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멘델의 실험에서 이형적 합체 AA가 배우자를 만들 때 우성 대립 유전자와 열성 대립 유전자가 분리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증명하는 방법은 이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검정교배 검사하는 거예요. 검정교배 분리를 증명하는 것은 검정교배다. 이거는 그냥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검정교배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보면은 다음 중 검정교배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돼. 검정교배 조합이라는 것은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검정교배란 이형 접합체를 열성 동형 접합체와 교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형 접합체 예를 들어 AA 이게 이형이죠. 곱하기 열성 동형 스몰끼리 이런 형식대로 교배하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냐? 이렇게 교배를 해보면요. AA 이렇게 나오면 AA 이렇게 교배되죠. 또 이렇게 하면 AA 나오죠. 그리고 스몰끼리 또 AA 나오죠. 또 스몰 A 또 AA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각자 이게 식물을 번식시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 이렇게 형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이거는 표현형이 우성 표현에 나타날 거고, 이거는 열성 표현에 나타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성과 열성 표현형이 분리되는구나.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를 열성을 교배시켜 보는 겁니다. 이런 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검정교배 조합은 여기서 라지형이고, 그죠? 이게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한 개.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한 개. 그러면 요거는 앞에 거는 우성이고 뒤에 거는 열성이죠. 그러면 이거 이형접 합체죠. 자, 이형 곱하기 열성 동형 찾는 거예요. 그럼 열성이죠. 1번이 답이네, 그죠? 이형 곱하기 열성 동형. 얘는 그럼 왜 아닐까요? 이형. 얘도 이형이고 얘는 동형이죠. 그러면은 같은 형끼리 AA끼리 시켰다는 얘기가 되니까 틀린 거죠. 이게 소문자 R이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당연히 다 아닐 거고, 그죠? 이게 조금 문제가 어려운 게 교수님이 학생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R로 낸 거예요. 이거를 요약을 해서 A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면은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나온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45번 볼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검정교배 조합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E형 맞아요. 여기까지는 잘 맞아요. 근데 뒤에는 열성 해야 되죠. 열성인데 이거는 우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얘가 문제예요. 그래서 검정교배 조합이 아닌 거고, 얘는 E형 맞아요. 근데 얘가 또 문제네. 우성이 들어가 버렸네. 얘는 열성 맞는데, 그죠? 그럼 3번 가서 E형 맞아요. 그럼 열성
열성 맞네. 그럼 3번이 답이죠. E형 곱하기 열성으로 된 거는 검정겹의 조합이다. 그 간단하게 나타낸 게 바로 26번 문제예요. 답이 어떤 거예요? 이거 틀렸죠. E형이 아니고 E형이 아니고 E형은 맞는데 이게 틀렸네. 열성이 아니니까. 그러면 E형과 열성 이렇게 합쳐진 거. 26번은 4번이 답이네요. 밑에 문제 다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고 그 다음 나머지 위에도 이 문제는 검정교배조합 문제는 해마다 나왔습니다. 해마다 나왔으니까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G 플러스 G인 개체를 검정교배했을 때 나타난 결과를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G 플러스는 라지 G와 같고요. 그냥 G는 스몰 G와 같습니다. 두 개체를 검정교배했을 때 보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검정교배 조합원에서 라지 A, 그러니까 E형 접합체와 열성 동형을 접합했을 때, 전개했을 때 결과는 AA, 라지 A, E형 접합체 2개와 열성형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대1로 나타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표현형으로 나타났을 때. 그 얘기를 여기서 똑같은 질문인데 보겠습니다. 우성형질과 열성형질이 3대1로 분리한다. 1대1로 분리한다 였죠. 그러니까 이 3대1이 틀렸고 두 번째 1대1로 분리한다. 이게 맞죠. 모두 우성형질만 모두 열성형질만 나타난다 했는데 둘 다 틀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밑에 거 계속 보면은 이형접합체를 열성친으로 검정교배할 때 두 개 검정교배하는 게 맞죠.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똑같이 우성형질과 열성형질이 1대1로 분리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 다음 중 양성잡종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핵심은 양성이면서 잡종입니다. 그러니까 잡종이 2개 들어가 있는 걸 찾아라는 얘기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순계고 이것도 순계입니다. 동형접합체죠. 그러니까 잡종이 아니고요. 이것도 동형입니다. 잡종이 아니고 순계죠, 둘 다. 자, 여기서 보면은 2형, 그러니까 잡종이죠. 잡종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양성 잡종이죠. 그러면 3번이 답이고 이거는 동형, 열성 동형이죠. 그래서 열성은 순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45번을 보겠습니다. 멘델의 제2법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양성잡종 AA, BB, F2에서 기대되는 표현형 분리비는 이거는 뭐냐면은 AA, BB 하고 곱하기 AA, B를 분리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제 그 얘기인데 우리가 단성 잡종에서 AA 곱하기 AA를 했을 때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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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나타난다고 봤죠? 이렇게 그죠? 그 결과랑 똑같습니다. 이것도 좀 더 복잡해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멘델의 1법칙에서 얘기했던 거고 이번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2법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2법칙에서 양성 접종일 때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는데 이거는 전개를 직접 해보면 돼요. 근데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냥 4번 9331로 전개된다는 걸 외우세요. 그러니까 A, B 다 우성으로 동형이죠. 우성 동형, 우성 열성 동형. 여기 밑줄 들어간 거는 우성 동형이 라지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몰 A도 들어갈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열성이고 이거는 B가 또 우성이 들어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지 B 또는 스몰 B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고 이거는 열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비율이 9대 3대 3대 1로 전개된다는 것을 그냥 암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으로 가서
멘델의 이법칙에 대한 설명이 바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멘델의 이법칙은 독립의 법칙이다. 예, 독립의 법칙이 맞죠, 그죠? 독립의 법칙은 A, A, B, B 이 각각의 유전자들이 전부 독립적으로 비대립 유전자죠. 요거 두 개끼리는 대립, 요거 두 개끼리는 대립인데 A와 B의 관계는 전혀 대립하지 않죠. 비대립 관계죠. 그래서 이런 비대립 유전자들이 다 각각 따로따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더라. 유전 활동을 하더라. 그래서 독립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독립의 법칙이죠. 멘델의 제2법칙은 연관 유전자에만 적용된다. 연관 대립 유전자에만 적용되는 것은 1법칙이었고요. 멘델의 2법칙은 F1이 배우자 분리비가 우성 대 열성이 3대 1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1법칙에서 1대 1로 그죠? 나타나죠. 그 다음에 멘델의 2법칙은 FD 표현형 분리비가 우성 열성이 F2에서는 우성 열성의 비율이 3대 1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1법칙에서 나타나는 거고 9331 우리 방금 했죠. 그죠? 라지 A 그 다음에 라지 A B 대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BB 스몰 AA의 라지 B 그 다음에 AA BB 이 네 가지가 9대 3대 3대 1로 나타나더라. 우리가 조금 전에 했습니다. 밑에 해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멘델의 제2법칙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 AA, BB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독립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같은 염색체에 있는 연관 유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염색체에 있는 연관 유전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은 멘델의 법칙은 비대립 유전자들이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그러니까 AA, BB 있는데 A와 B가 각 비대립 유전자죠. 대립하지 않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분리해서 자기들끼리 나눠져서 자유조합을 이룬다. 자유롭게 움직이더라. 이 법칙은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억에는 이 법칙이 들어갈 거고 원래는 독립유전자가 들어가야 맞는데 않는다가 되어 있으니까 독립유전자가 아닌 걸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2하고 연관유전자 되겠죠? 그 다음에 40번 문제는 뭐 이렇게 유전자형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유사한 문제를 한 번에 풀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5번에 보면은 독립유전자가 나오면은 멘델의 2법칙이란 얘기가 되죠. 멘델의 2법칙이란 얘기가 되고 양성 잡종에서 배우자와 유전자형, 표현형 각각 몇 개냐 이거죠. 우리가 멘델의 1법칙에서 공부할 때 배우자가 2가지, 유전자형이 3가지, 표현형이 2가지였다는 걸 공부했죠. 배우자형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1법칙에서 AA라고 했을 때 이 AA라는 형이 있을 때 곱하기 AA 할 때 이 A 하나, 라지, 스몰이 각각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이걸 배우자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배우자가 A 이렇게 각각 나타나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은 이렇게 해서 AA 그 다음에 AA 스몰로 AA 이렇게 나타나죠. 이것을 가지고 유전자형이라고 말합니다. 유전자형.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는 다 라지가 들어갔으니까 표현형이 우성이 나타나죠. 그럼 이걸 가지고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표현형이 우성이 나타나냐 열성이 나타나냐. 우성 이거는 열성이 나타나죠. 그 우성이 한 가지, 표현형은 2가지가 나타나고 유전자형은 1가지, 2가지, 3가지가 나타나고 배우자형은 1가지, 2가지가 나타나죠. 이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2대 3대 2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아요. 양성 잡종일 때는 양성이라는 거는 N가 2개란 뜻이에요. N가 2개라.
그러니까 단성 잡종은 n이 1이 되는 셈이죠. 그래서 독립 유전자상이 n개일 때, 그러니까 n개라는 거는 2개면은 양성 잡종이고 n이 3이 되면 삼성 잡종이 되고요. n개일 때 잡종 F1의 배우자 종류는 F1의 배우자는 이 AA 각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우자는 2의 n승이고 유전자의 종류는 3의 n승이고 표현형은 2의 n승이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조금 전에 봤듯이 2, 3, 2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의 n승, 3의 n승, 2의 n승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배우자형이 2의 n승이라 그랬죠. 2의 n승이면은 n이 2죠. 그럼 2 곱하기 2는 4가 되네요. 그죠? 4가 되니까 일단 4가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전자형은 3의 n승이겠죠. U3 3의 n승이니까 n은 2니까 3의 제곱 하면 3, 3은 9가지가 되죠. 그다음 표현형은 똑같이 2의 n승이니까 4가지가 되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장 전체를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3장에서 중요한 거는 멘델의 법칙, 그죠? 멘델의 법칙인데, 멘델의 법칙은 멘델의 1법칙이 있고 멘델의 2법칙이 있더라. 그래서 1법칙은 분리의 법칙이고 2법칙은 독립의 법칙이더라. 멘델의 1법칙 유전자형은 AA 이런 형, 이형적 합체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고, 이거에 정말로 각각 A와 A가 1대1로 다 분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한 방법이 검정교배인데, 반드시 앞에는 이형이 오고 뒤에는 열성 동형적 합체가 오더라. 독립의 법칙에서는 양성 잡종을 말합니다. 양성 A, A, B, B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만약에 유전자가 2개 이렇게 해서 1번 유전자, 2번 유전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사람 같은 경우에 24번까지 가죠. 24번까지 가는데 여기 가운데 합쳐지는 부분을 동원체라 그런다 그랬죠. A 자리에 유전자 이거 2개는 대립한다. 이거하고는 서로 다른 유전자이기 때문에 대립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 있는 것과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대립하는 것은 대립 유전자, 하지 않는 것은 비대립 유전자. 대립 유전자끼리 관계를 상동염색체라 그런다 그랬죠. 같은 염색체니까 상동염색체. 요 자체는 상동염색체 내에서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대립 유전자. 그래서 곱하기 독립에서 AA, BB 이렇게 하면은 이 각각의 유전자, 대립 유전자는 이 서로 비대립 유전자 관계는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독립의 법칙이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유전자형은 그 배우자 그 다음에 유전자형 그 다음에 표현형 이렇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멘델의 1법칙에서는 2대 3대 2로 된다 그랬고, 멘델의 2법칙에서는 2대 3대 2인데 n승 이렇게 한다 그랬죠. n이라는 거는 양승이면 A 2개죠. A와 B 2개면은 n이 2가 되는 거고, 만약에 AA, BB, CC가 되면 1개, 2개, 3개가 되니까 n이 3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의 3승이 되고 3의 3승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멘델의 1법칙에서 A는 각각 1대1로 분리가 되더라. 그것이 바로 멘델의 1법칙입니다. 이상 3장을 간단하게 요약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